예, 이번 시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 건설, 도소매, 인력 공급 관련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도 업종에 제한이 있었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뭐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과 창업 중소기업이 적용되는 업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부분들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업종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창업 중소기업 설명드릴 때 제가 예를 들었던 음식점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업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겸업업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감면 대상과 아닌 거 다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동차 정비 공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비할 수 있는 면허가 4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 자동차 전문정비, 원동기 전문정비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한 게 자동차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을 하시는 카센터나 이런 부분들 있죠. 정비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면을 적용할 때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할 때 감면율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도매업입니다. 도매업 등인데 도매업은 도매, 소매, 의료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기업일 때 수도권 안에서는 소기업일 때 10%,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는 소기업 20%, 중소기업 10%, 그 외 업종은 소기업 2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기반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기통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뭐 이런 쪽들입니다. 이런 쪽들은 소기업일 때 20%, 중소기업은 10%, 그 외 업종은 20%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감면율이 좀 다양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본점이 수도권 외에 있는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사업장이 양쪽에 동시에 있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고요.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도매업의 경우에 소기업 10%, 원래 중소기업은 수도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수도권 안에서 적용해 줍니다. 자, 지식기반 산업과 그 외의 업종은 소기업일 때 30%, 중소기업일 때 15%, 좀 더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감면소득을 계산하는데 사업장이 수도권 밖과 수도권 안에 동시에 있을 때는 소득구분계산서 상에 수도권 안, 수도권 밖의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 소득계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범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 비율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대기업자가 이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소기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금액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소기업의 판정은 인원수로 판정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 부분 잘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원래 법인세법에 있지만 우리 세무사롱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하는 서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소기업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별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곱하기 감면 비율로 해서 감면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1억 원에서 근로자 수 1명당 500만 원을 한도로 줄입니다. 그래서 기본 한도는 1억인데 직원 수 1명 줄 때마다 감면 한도가 500만 원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20명 이상 감소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정대 세제나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중복 적용이 안 됐는데 중복해 줍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추계 신고 시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데요.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이 부분은 제가 총수익 금액 설명드릴 때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면 요건 중에 임대사업자 요건이 있습니다. 내국인으로서 이 요건 충족해야 된다. 모두 충족해야 된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지자체에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 첫 번째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자, 이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주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은 등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감면 배제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임대료 상승이 5%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요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수와 임대 기간입니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을 4년,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년,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4년, 8년 후에 감면해 주냐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감면은, 그러니까 임대를 시작하면 감면은 해줍니다. 미리 감면은 해주고, 나중에 이 요건을 충족할 거다라는 조건 하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만약에 감면을 받다가 그 기간을 충족 못하면, 소득세로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납부하는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 또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년 이상 8년 미만 요건이다라고 하면 60%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이자 상당액하고 합쳐서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면세액은 얼마를 적용해 주자 하면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4년짜리는 3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를 해줍니다. 8년짜리는 75%까지 세액 감면해 줍니다. 자, 이 세액 감면 적용할 때 최저한세 적용하느냐? 최저한세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75%를 감면받더라도 감면받은 75%의 20%는 세금으로 다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면이 그것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백두무역 상사의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 구분 계산서 관련해서 종합소득금액 3억 5천, 도소매업, 건설업, 과세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분이라고 하는 건 비감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 거주자가 도매업과 건설업 동시에 있다. 도매업과 건설업은 감면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건설업은 20%고 도매업은 10% 감면율입니다. 소기업일 때. 자, 그러한 경우에 산출세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 계산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가 있죠. 소득 구분 계산서에 5번 탭에 있는 소득 구분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우리 교재 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감면 탭에서 두 번째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감면세액 조정명세서입니다. 감면세액 조정명세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율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F2번을 통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선택하시고요. 산출세액은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서상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러오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입력해서 감면 금액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 등록하고요. 감면율은 10%죠. 그래서 2번 10% 선택합니다. 10% 선택하고 직전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감소인은 없으면 도매업에서는 감소인원이 없으면 없는 걸로 입력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면율이 다른 부분으로 또 갑니다. 마찬가지로 F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선택하신 다음에 감면 산출세액과 감면소득을 등록을 합니다. 감면율 20%고요. 자, 감면세액에 대해서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3명 줄었다라고 되어 있죠. 3명 등록을 합니다. 3명 등록하면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8,500만 원 나오죠. 8,500만 원 이내 금액이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면이 적용이 됐다, 감면세액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우리 세액감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서에서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486만 5,731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쪽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에서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세액감면 쪽에 커스를 두고 F8번 세액감면 조회라고 있습니다. 조회란을 조회하게 되면 방금 작성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적용 버튼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금 사례 부분은 도매업, 건설업, 과세분해서 감면 업종이 소득 구분을 했는데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플러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도매업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액은 건설업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 비율대로 안분해서 결손금을 통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금액 2억 5천만 원에서 총 3억입니다. 그죠? 3억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건설업은 83.33%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 5천만 원 중에 83.33%를 건설업에서 차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166만 5천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5,660만 원에 차감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감면은 943만 3,408원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업종의 한쪽이 결손이 났을 때는 그 부분을 안분 계산을 통해서 안분한 후에 소득금액으로 우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 나오죠. 제가 창업 중소기업 설명드릴 때 앞에서 설명드릴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반드시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우리 앞부분에서 수익금액 계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구체적으로 사례 부분은 앞부분에 강의했던 부분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